김성곤 의원님께서는 4선 의원이시죠. 네. 부친께서는 8대와 9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셔서 아마 어렸을 때부터 정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아오셨을 텐데요. 의원님께서는 왜 의정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셨습니까? 물론 이제 저희 아버님이 그때 국회의원으로 계셨을 때 제가 대학생이라 뭐 저도 그때 정치에 좀 관심을 갖게 됐지만 그때 제가 또 유신 그 반대 데모에도 가입을 했다가 제가 학교에서 제적을 당하고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도 이제 정치를 그만두시게 됐어요. 저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 정치보다는 좀 종교나 이런 좀 그 철학 등 정치하고는 좀 거리가 먼 분야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뭐 불교식으로 죄가 많은 사람이 정치를 한대요. 전생에 업을 많이 지어서 뭐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뭐 뜻하지 않게 그때 저희 지역에 공천 사고가 생겨서 갑자기 저한테 이제 제의가 왔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출마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뭐 저는 이 우주에 어떤 진리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철학이고 종교라고 할 때 그것을 현실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법으로서 그 진리를 구현하는 것이 저는 정치라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제 정치 역할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종교가 추구하는 것이나 철학이 추구하는 것이나 정치가 추구하는 것이나 궁극적인 건 똑같은데 그것을 구현하는 이제 필드가 다른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제가 좀 주력하고 있는 것은 제가 지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있는데 이 갈등의 해소, 또 민족의 화해, 또 동아시아의 평화 이게 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세 가지 과제 중에 하나예요.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그 남북 분단의 모든 것이 이렇게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사회가 지금 진보 보수 아까 얘기했던 세월호도 그렇습니다만은 거의 모든 것이 이렇게 그 좌우로 이렇게 편을 갈라서 진영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국회 여야 싸움도 그렇고 이것이 또 남북 분단하고도 항상 연관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좀 이런 갈등을 극복해서 우리 민족이 좀 하나로 통일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또 동북아시아가 이렇게 하나의 좀 평화 공동체로 나아가는 하여튼 그것이 제가 꿈꾸고 있는 이제 뭐 앞으로 나아갈 저의 활동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너무 이상적이고 아주 좋은데요. 그렇게만 됐으면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 네. 네, 저 특이한 이력도 가지고 계세요. 네. 미국 템플대학교에서 종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죠. 네. 또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도 아는데 현재 가지고 계신 종교관은 어떻습니까? 제가 처음에는 좀 기독교 공부를 했다가 그다음에 또 불교 공부를 했다가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는 원불교를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기는 원불교가 이 종교 평화 운동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고 그래서 모든 종교는 서로 형제이기 때문에 평화를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종교 평화 운동에 좀 기여하면서 이 가르침이 참 현대에 맞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원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불교나 기독교 모든 종교를 같이 동반자로서 가는 그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뭐 저는 모든 종교를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뭐 또 제 스스로 또 얘기를 합니다. 네. 네, 의원님의 종교관과 정치에는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정 활동이란 게 이 마음먹은 대로 또 이상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의 아니게 현실과 타협하게 될 때라든지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양보를 해야 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십니까? 다행히 인간은 이렇게 하늘로부터 물려받은 이성과 양심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치는 늘 이제 그 순간순간 이것이 뭐 나 개인은 물론이고 내가 속한 정당 또 우리 국가 아니면 또 인류 사회 이것이 이로운가 해로운가 아니면 옳은가 그런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판단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 개인한테 이로우냐 해로우냐가 아니고 이 공익에 맞느냐, 공의로우냐 아니냐 이것이 이제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판단이 어려울 때도 있는데 대체로 자기의 이해보다는 어쨌든 이것이 과연 공의로운 것인가의 판단의 기준을 두면은 대체로 옳은 판단이고 그것이 후회가 없고 물론 이제 그것이 쉬운 거는 아닌데 어쨌든 그런 신념을 세우면은 뭐 한 8, 90%는 대체로 그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신념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뚜렷한 기준이 있으면 갈등도 네. 적겠네요. 뭐 그래도 좀 갈등이 있을 때가 많아요. 네, 그러면 의원님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난관은 무엇이었고 또 어떻게 헤쳐 나가셨습니까? 글쎄 난관이라는 건 뭐 지금 방금 얘기한 거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내 지역구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또 우리 정당의 이익과 우리 국가의 이익이 충돌할 때가 있고 또 우리 국가의 이익과 인류 사회의 이익이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판단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 여수 지역구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것이 우리 국가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갖고 가는 것 할 때는 갈등을 해요. 우리 지역구민들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을 따갖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이건 국가의 재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옳으냐. 그럴 때 이제 그 판단의 갈등을 겪죠. 근데 그런 갈등이 여러 번 있었어요. 특히 이제 저희는 이제 좀 야당이기 때문에 늘 좀 강경한 입장을 취하죠. 국회에서 싸우려면은. 근데 제가 이제 국회에서 별명이 평화주의자입니다. 가능하면 싸우지 말고 좀 대화로 하자. 그럴 때 제가 당에 좀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면서 이때는 싸우지 말고 좀 타협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목소리를 내면 이제 좀 싫어하는 동료들이 많거든요. 근데 욕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라는 게 이게 참 쉬운 용기가 아닌데 그런 경우들이 고비고비마다 좀 어려울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래도 아까 말씀했던 대로 어느 것이 더 공의로운가 거기에 기준에서 판단하면은 대체로 나중에 생각하면은 그것이 맞았다 이렇게 할 때가 많죠. 네. 네. 네, 그리고 형님이신 로버트 김 씨의 정보 유출 사건은 의원님에게도 큰 시련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 시절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나 그 사건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참 어려운 사건이에요. 로버트 김 그러면 한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애국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애국자라고 안 하고 비트레이어를 해요. 네. 미국 시민권을 딴 사람이 왜 미국의 이익에 반대되는 행동을 했느냐. 저도 뭐 저희 형님이 그 모국에 필요한 정보였기 때문에 그 정보를 줬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 당시 저희 형님은 또 미국 시민권자고 더구나 정보를 다루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규정 위반을 했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먹은 형님의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을 따도 여전히 그 한국 사람인 또 그런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또 좀 이해를 하는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그것은 그 미국에 사는 우리 동포들한테는 좋은 샘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국의 이익과 여기서 사는 이제 동포로서의
소위 미국 시민으로서의 그 이익이 이게 서로 조화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미국 시민권 딸 때는 미국에 배타적으로 충성했다는 선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재판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선서했으면 미국에 충성해야지 모국인 한국에 충성하면 어떡하느냐. 뭐 그렇게 갖고 이제 중형을 때렸는데 어쨌든 그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저희 형님이나 저희 가족들한테는 고통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만은 이것이 미국에 사는 또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우리 동포들한테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하는 좋은 샘플이고 저도 그것 때문에 사실 재외동포 문제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 뭐 지금 5년째 저희 당에서 지금 이 문제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워리스 코리안 아메리칸 이걸 늘 좀 그 지혜롭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여기에 계신 우리 동포들의 위치가 아닌가. 근데 어쨌든 저는 궁극적으로 코리안의 가치와 아메리칸의 가치가 충돌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조화로울 수 있고 서로 보완할 수 있고 그래서 코리안이나 아메리칸이나 다 휴먼 빙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추구하는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다 보면 얼마든지 서로 이거는 그 충돌되지 않고 같이 나갈 수 있는 가치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뭐 한국, 미국뿐만 아니라 뭐 일본도, 북한도, 중국도 다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추구하는 공동의 가치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공동의 가치를 찾으면은 그 전쟁하지 않고 또 국가 간에 갈등하지 않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어요. 네.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네. 끝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면서 네네. 오늘 대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김성곤 의원님께서 미국과 서방 세계의 신문과 방송의 톱 뉴스로 나간다면 어떤 주제로 또 어떤 모습으로 나오기를 희망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젊었을 때는 그 노벨 평화상을 한번 받고 싶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미 받으셨는데 뭐 저는 뭐 꼭 그런 그 뭐 상을 그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좀 평화주의자가 되고 싶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그 6.25도 겪었고 지금도 분단 국가라서 많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늘 또 이렇게 한, 중, 일이 충돌을 하고 있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어떤 민족, 어떤 국가가 됐든지 그 인류가 추구하는 공동의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평화라든지 평등이라든지 자유라든지. 근데 그 우리 인간의 무지 때문에 또 욕심 때문에 이것이 서로 국가나 민족 간에 이렇게 충돌되는 것이지 그 인간의 본성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그 얼마든지 우리가 그 조화롭게 평화롭게 그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이런 그 우리의 욕심과 무지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궁극적으로 우리 인류가 바라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김성곤이라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기여했다. 라는 걸로 뭐 신문 한 구통이라도 제가 죽을 때 평화를 위해서 했었던 사람 뭐 이렇게 기억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과 해외 동포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는 정치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성곤 의원과의 대담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